안녕하세요. 소소한 일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언니 스토리맘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어린 시절 소심하고 여리여리했던 제가 굉장히 쿨해지고 대범해지고 그리고 할 말 다 하게 되고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 과정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또 어떤 소심한 그런 분들에게는 좀 이것들을 극복하고 싶을 때 저의 그런 작은 경험담이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저는 이제 관찰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을. 근데 관찰을 하면서 얻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관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배우고 싶어서, 그 사람의 좋은 부분들을 내가 담고 싶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관찰하는 것도 일단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쿨하면서 자기 생각 분명하고 또 어떤 반론도 잘 제기하고 이런 분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제 정말 너무 대단하다. 그러니까 정말 부럽다. 그런 마음으로 봤다면 차츰차츰 제가 이제 가랑비 옷 젖듯이 많이 닮아가더라고요. 어느새 내가 좋아하는 부분들을 많이 닮아가게 되고 스며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언니를 지금 이제 멘토처럼 생각하는 언니도 있는데 그 언니가 정말 되게 위험한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죽을 뻔한 상황에서 살아났거든요. 그러면서 그 언니가 그 전후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삶의 본질적인 부분만 남았대요. 정말 격가지를 다 쳐버리고 또 자기가 예전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결정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정말 중요한 것들의 가치를 두면서 소신 있게 밀고 나가게 되고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각인이 됐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신경 쓰지 않고 나한테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단순해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의 모든 것들을 신경 쓰기엔 인생이 너무 진짜 짧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니의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굉장히 이제 누군가의 삶의 이야기를 잘 듣는 거 그리고 내가 정말 거기에서 배움을 찾는 것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감정을 이제 표현하는 것 친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친한 친구인데 우리 살면서 굉장히 미묘한 감정들을 약간 좀 섭섭하고 이런데 그거를 말하자니 조금 약간 좀 쪼잔해 보인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친구가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랑 이제 통화하다가 저도 약간 기분이 조금 좋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그냥 이래서 넘어가고 싶었는데 친구가 전화를 끊으면서 아차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근데 그게 그렇게 큰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냥 일반 사람들은 다 넘어갈 만한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근데 친구가 전화해서 나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도 하면서 너가 그래도 마음이 상했을까봐 나 걱정이 된다 하면서 전화를 줬는데 제가 처음에는 뭐 그럼 우리끼리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래 라고 이제 넘어가고 싶었는데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맞아 나는 다른 사람이었으면은 사실 이렇게까지 전화 안 했을 거야. 근데 나는 너이기 때문에 전화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너가 나한테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사람이다 보니까 오해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자기는 그런 것도 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의 얘기가 되게 고마우면서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를 되게 생각하는구나. 예를 들면은 뭐 질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비난일 수도 있고 뭐 잠깐 순간에 그런 오해할 만한 그런 그러니까 미묘한 것들 그 안에 이제 들어갔을 때 그거를 딱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그 친구의 모습이 저는 되게 인상 깊고 좋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도 표현하는 것들을 삶 가운데 좀 미숙했던 예전에는 이렇게 손편지로 써서 좀 친해지고 싶은 어떤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인이 됐을 때 또 교수님도 계셨는데 제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 친해지고 싶고 한데 표현이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용기가 잘 안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마음을 되게 솔직하게 뭐 길지는 않게 이렇게 적어서 했는데 그거를 되게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또 인상 깊게 봐주시고 또 먼저 저에게 말도 걸어주시면서 자기 되게 감동받았다고 그러면서 우리 친하게 지내자고 그렇게 두 분이나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은 근데 이제 뭐 엄청 친하게 지내거나 그렇게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
좀 더 편하게 메일도 주고받으면서 또 어떤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스승들을 이제 얻게 됐었거든요.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그게 이제 자기에게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보는 거 해보면 그 약간 어색함을 깨고 나왔을 때 얻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가장 도움이 됐던 게 책이 굉장히 도움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읽기 시작한 거는 3, 4년밖에 안 됐는데 그전에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책만 조금 읽고 3, 4년 동안은 굉장히 많이 책을 읽게 됐었어요. 아이들 뭐 책도 읽어주기도 하고 또 제가 그동안에 이제 책을 많이 안 읽었었기 때문에 읽어야 될 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그런 모임도 2군데를 갔었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책을 안 읽을 수 없는 항상 책을 끼고 책을 읽는 훈련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또 집중도 잘 안 되고 등장인물들도 너무 헷갈리고 그래서 막 적으면서 막 그 다시 앞에 돌려보면서 이렇게 하고 또 책 읽는 시간도 굉장히 길게 걸렸어요. 근데 그게 단축이 되면서 더 많은 책들을 읽게 되더라고요. 쌓이더라고요. 지금도 사실은 책을 매일 읽게 되는데 그러면서 가장 좋은 게 그 안에 등장인물들의 미묘한 감정들 그리고 삶의 방식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야가 굉장히 넓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만남을 통해서 부딪히면서 경험했다면 이제는 또 책을 읽으면서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해폭이 넓어지고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진짜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예전이라면 왜 저렇게 답답하게 저럴까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 사람의 그런 어렸을 때부터 히스토리를 제가 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다른 사람들을 좀 이렇게 수용하게 된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커지면서 근데 그게 제 마음만 수용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 그게 드러나더라고요. 내가 뭐 일부러 드러내려고 하지 않더라도 나의 태도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넓고 수용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되게 소심해지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직접 관계를 부딪히는 거 그리고 낯선 곳에 피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저는 갔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저를 모르는 그런 모임들에 찾아갔었어요. 내가 배우고 싶은데 되게 이제 이미 다 친해지고 오래된 그런 관계들이 있는 곳에 제가 그냥 많이 껴서 그 안에서 좀 많이 견뎠던 것 같아요. 견디고 그 안에서 또 친구를 만나고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은 낯선 환경에 간다는 게 하나도 두려움이 없고요. 그냥 오히려 기대가 돼요. 오늘은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날까? 그런 항상 기대감이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언가를 선택할 때 제가 혼자 항상 하던 거 그리고 나중에 뭐 친구랑 같이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누구를 뭐 함께 해야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떤 자리에 껴보고 거기서 살아남아보고 거기서 진정한 친구들을 만나고 그리고 리더의 자리에도 자연스럽게 서게 되고 그래서 그런 자리를 어색한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그냥 계속 거기서 한번 있어 보는 거예요. 어색하다고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어색한데 연락해보고 어색한데 그냥 거기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냥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훈련이 계속 되다 보면 이제 정말 나이 불문 정말 어떤 국적 불문하고 굉장히 저는 또 누구를 만나는 게 두려움이 아니라 설레임, 기쁨 그리고 너무 이렇게 신나는 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심했던 제가 정말 많이 성장하면서 달라진 좀 대범한 그리고 좀 더 관계의 폭이 넓어진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했습니다. 언니 스토리 맘이었습니다.